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한적한 마을에 사문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문의 집은 오래되고 넓은 대청마루가 있어 주위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집안은 불길한 소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사문이 집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밤중 사문의 집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마저도 두려움을 느낀 듯 집 주위를 조심스레 비추며 이곳저곳에서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창문의 종이를 살짝 흔들었고 그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사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밥을 달라. 배가 고프다. 이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하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사문은 꿈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꿈속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인가의 부름이었습니다. 사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공포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문은 결심을 했습니다.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촛불 하나를 들고 집 뒤뜰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사문의 발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 치마를 두른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의 다리는 마치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처럼 마르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문은 그 순간 10년 전 세상을 떠난 고모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고수여칠은 사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가족의 것과 같아서 사문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그것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고 창문의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밤 불빛을 내며 기와와 돌을 던져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문은 그 형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 다리는 왜 이리 되었느냐? 고수여칠은 답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지하 사람이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느냐? 사문의 말에 고수여칠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내 몸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욕심 때문이야. 살아생전에 난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죽어서도 그 욕심 때문에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문은 고수여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문의 가족을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우리의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너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고수여칠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 역시 사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욕심을 쉽게 버리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수여칠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너희는 매일 밤 나를 위해 작은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 집을 떠나 이 세상을 떠돌며 다른 곳에서 내 욕심을 해결하겠다. 사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제안이 고수여칠을 달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해를 막기 위해 사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문의 집안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은 집 뒤뜰에 작은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백미로 지은 따끈한 밥과 간소한 반찬 몇 가지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밥상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밤 바람이 차가웠지만 사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고수 여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사문이 뒤뜰로 나가 확인했을 때 밥상 위의 음식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수 여칠이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사문의 집은 평화로웠고 어떤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문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밥상을 차려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밥상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수 여칠의 방문은 사문과 그의 가족에게 일종의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문의 가족은 그 존재가 주는 공포보다는 어떤 종류의 연민과 이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고수 여칠의 욕심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사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욕심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그녀 스스로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문은 스님의 조언에 따라 그날 밤 밥상 위에 작은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수 여칠이여,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으시길. 그 기도가 끝나자 사문은 밥상을 뒤뜰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고 사문의 집안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춘 듯한 신비로운 침묵이 집안을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문이 예상했던 대로 밥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밥상 근처에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문이 조심스레 종이를 집어들어 글씨를 읽어보니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사문의 눈가는 습기로 촉촉해졌습니다. 이는 고수 여칠이 남긴 것임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문의 집에는 더 이상 고수 여칠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밥상은 매일 밤 그 자리에 차려졌지만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수 여칠의 목소리도 그 어떤 이상한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사문과 그의 가족은 마음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문은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문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수 여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교훈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문의 집은 다시 한번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평화로운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문은 늘 밤마다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고수 여칠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